세계인의 대축제 올림픽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2020 도쿄올림픽 개최를 맞이해 올림픽의 역사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올림픽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가 참여하는 세계적인 스포츠 대회로 보통 46개의 종목에 약 10,0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입니다. 그럼 이 올림픽은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최초의 올림픽은 고대 그리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원전 8세기경 고대 그리스 올림피아에서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과 각 나라의 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해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때부터 올림픽의 역사가 시작되는데요. 고대 올림픽은 총 5일간 진행되며 그중 3일은 그리스 최고 신인 제우스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전쟁을 치르던 국가들도 올림픽이 열리면 잠시 휴전하고 선수들도 명예만을 위해 정정당당히 경기를 치렀죠. 이런 고대 올림픽은 수백 년간 그 역사를 이어갑니다.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한 후에도 고대 올림픽은 개최되었지만 물은 고이면 썩기 마련이죠. 우승자에 대한 명예와 보상 문제로 점점 뇌물과 반칙이 판을 치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초기 개최 목적은 이미 사라져버렸죠. 이후 4세기경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며 제우스를 섬기는 고대 올림픽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이틀 즈음 다시 올림픽이 부활하는데요. 올림픽의 새 생명이 꿈틀대던 곳은 바로 혁명이 한창이던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의 역사학자 쿠베르탱 남작은 단체운동이 프랑스의 사기를 올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올림픽을 기획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국제 간의 화합이 목적도 아니었으며 그냥 국내를 한정으로 공화국 올림픽을 개최했죠. 이렇게 1000년이 훌쩍 넘는 기간 동안 사라졌던 올림픽은 프랑스를 시작으로 잉글랜드의 작은 마을에서도 부활하는데요. 잉글랜드의 작은 마을이었던 웰록 역시 국제화합과 같은 거창한 이유가 아닌 마을 주민들의 건강 증진이라는 다소 귀여운 이유였습니다. 주민들의 건강을 생각했던 페니 브룩스라는 의사가 고대 올림픽을 모방해 마을 대회를 개최했죠. 1850년에 개최된 웰록 올림픽은 지금까지도 그 명맥이 이어져 오고 있는 굉장히 유서 깊은 대회입니다. 그런데 영국과 프랑스가 이렇게 올림픽을 시작하는데 올림픽의 성지 그리스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당연히 그리스에서도 올림픽을 부흥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1859년에 올림픽과 비슷한 대회가 개최되는데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그리스의 박애주의자 자파스가 사비로 대회를 후원했습니다. 이는 훗날 자파스 올림픽이라고 이름이 붙게 되죠. 이렇게 프랑스의 쿠베르탱이 시작한 공화국 올림픽과 영국에서 시작한 웰록 올림픽, 그리스에서 시작한 자파스 올림픽의 탄력을 받아 국제적인 올림픽이 추진되는데요. 이후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창설되었고 1896년 최초의 근대 올림픽이 개최됩니다. 장소는 고대 올림픽을 열었던 그리스의 아테네였죠. 제1회 아테네 올림픽에서는 총 9개의 종목으로 14개국 241명이 참가해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시작은 지금처럼 크지 않았지만 점점 규모가 커져 지금의 도쿄 올림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1896년부터 2020년까지 124년 동안 무려 29번이나 개최된 명실상부 세계 최대 축제이죠.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4년에 한 번 124년간 올림픽을 개최하면 32번의 올림픽이 개최되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왜 29번만 개최되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과거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지구를 강하게 얽힌 두 번의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1914년부터 1918년까지 발발한 제1차 세계대전과 1939년부터 1945년까지 발발한 제2차 세계대전으로 온 지구에 피바람이 불고 화약 내음이 진동했죠. 원래는 전쟁 중에도 싸움을 잠시 멈추는 것이 고대 올림픽 정신이었지만 근대 올림픽에서는 그 정신이 무색해졌습니다. 옛날과는 다르게 죽어나가는 사람이 엄청나서 올림픽이고 뭐고 할 정신이 없었는데요. 1916년에 개최 예정이었던 제6회 베를린 올림픽은 1차 대전에 의해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1940년에 예정된 12회 올림픽은 원래 개최지가 도쿄였지만 중일전쟁으로 나라 상황이 복잡해지며 개최지가 핀란드의 헬싱키로 변경됩니다. 하지만 헬싱키도 2차 세계대전의 화마를 피해가지 못했는데요. 소련이 핀란드를 침공해 벌어진 겨울 전쟁으로 올림픽 개최가 결국 취소됩니다. 이후 1944년엔 2차 대전이 절정을 찍으며 13회 올림픽
올림픽 개최도 좌절되죠. 그렇게 32번의 올림픽 중 3번이 취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것은 모두 하계 올림픽 기준인데 올림픽은 하계와 동계 두 종류가 개최되죠. 과거에는 피겨나 아이스하키 등이 하계 올림픽의 종목 중 하나였습니다. 1908년과 1920년의 하계 올림픽에선 얼음 위에 스포츠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더운 날씨로 동계 스포츠를 즐기기엔 한계가 있었고 1924년 프랑스 샤모니에서 처음으로 동계올림픽이 개최되죠. 이 동계올림픽 역시 하계와 마찬가지로 4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데요. 1회 동계올림픽은 늦게 개최되어 1차 대전은 피해갔지만 1940년에 예정된 사포로 동계올림픽과 1944년에 예정된 이탈리아의 코르티나 담페초 동계올림픽은 취소되었죠. 전 세계의 평화와 화합을 생각했던 쿠베르탱의 의도와 달리 올림픽으로도 인간의 싸움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이 평화에 아무 기여도 하지 못한 것은 아닌데요. 1948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영국이 퇴역한 군인들의 사회 복귀를 목적으로 창설한 모임이 어느덧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스포츠 대회로 커지게 됩니다. 이후 1960년에 IOC가 장애인들을 위한 올림픽인 패럴림픽을 개최하기 시작하죠. 패럴림픽 역시 올림픽과 마찬가지로 4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데요. 그리고 1988년 우리나라 수도에서 개최된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하계올림픽 개최 도시에서 패럴림픽까지 개최하기로 결정됩니다. 이때부터 하계올림픽을 마치고 나면 바로 그 도시에서 패럴림픽을 개최하고 장애인 선수들이 열심히 경쟁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 취소된 올림픽들을 살펴보면 하계올림픽도 40년과 44년, 동계올림픽도 40년과 44년인데요. 지금은 무조건 2년의 텀이 있지만 이전에는 같은 해에 열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92년까지는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을 같은 해에 개최했는데 이러면 상대적으로 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투표를 통해 두 올림픽을 분리하기로 결정했으며 1996년 릴레 안메르 올림픽에서 하계와의 개최 주기를 다르게 하기 위해 동계올림픽을 2년 앞서 따로 개최했습니다. 따라서 1994년에 열린 릴레 안메르 동계올림픽은 하계와 동계가 따로 열린 첫 대회가 되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상한 점은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의 순번인데요. 하계올림픽은 첫 올림픽이 개최된 후부터 124년 동안 32번의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이 중엔 3번이 취소되었지만 그럼에도 32회로 그 순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행사의 경우 대회가 취소되면 이후 진행하는 대회에서 그 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올림픽은 무조건 4년에 한 번, 지나가면 끝 하고 넘어가죠. 그냥 12회와 13회를 다음에 다시 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이는 올림피아드라는 셈법 때문인데요. IOC는 고대 올림픽을 계승하기 위해 올림피아드를 도입했고 이는 지금 올림픽과 다음 올림픽 사이의 기간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4년이라는 뜻이죠. 무조건 이 4년이라는 주기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올림픽을 치르지 못했어도 그 4년의 텀은 지키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올림픽이 없어져도 회차는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담으로 이번에 개최된 도쿄올림픽을 제32회 올림피아드 대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계올림픽에서는 이 올림피아드가 적용되지 않는데요. 따라서 개최가 취소되면 그 순번을 무시하고 다음 개최 올림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하계올림픽처럼 비는 회차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2020 도쿄올림픽에도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은 124년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1년이 연기된 올림픽으로 이 역시 올림피아드 셈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1 도쿄올림픽이 아닌 2020 도쿄올림픽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제 올림픽의 특징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올림픽 하면 처음 생각나는 것은 아무래도 오륜기일 텐데요. 오륜기는 올림픽을 상징하는 깃발입니다. 하얀색 바탕에 파랑, 노랑, 검정, 초록, 빨강 원들이 겹쳐져 있는 모양으로 각각의 원들은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호주, 아메리카를 의미합니다. 겹쳐져 있는 5개의 고리는 올림픽 정신과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 그리고 전 세계인의 화합을 상징합니다. 이는 근대 올림픽의 아버지인 쿠베르탱에 의해 만들어진 깃발로 1914년에 IOC의 승인을 받으려 했지만 그에 발발한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무산됩니다. 이후 전쟁이 끝난 1920년에 올림픽기로 정식 승인받으며 그해 열린 안트베르펜 올림픽에 처음으로 사용됩니다. 다음으로는 아마 성화가 생각날 텐데요. 성화는 오륜기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먼 과거인 고대 올림픽에서부터 이어진 전통으로 신성한 불을 계속 태우면서 올림픽을 축하했습니다. 1928년 암스테르담 올림픽에서 성화를 처음 사용했고 이때 사용하는 불씨는 바로 올림픽의 성지 그리스 올림피아에서 오게 됩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올림픽이 개최돼도 올림피아에서 불씨를 꼭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리고 개최지에 붙은 올림픽 성화는 폐막할 때까지 절대 끄지 않을
받는 것이 전통입니다. 이렇게 올림픽의 역사와 올림픽에 관련된 이모저모를 알아보았는데요. 2021년 7월 23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도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평생을 피땀 흘려 노력한 우리나라 선수들이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올림픽에 참가한 232명의 선수단과 122명의 관계자분들 모두 건강히 돌아오길 희망합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